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조금 전 1부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오늘 나루히토 일항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29년 전 아키히토 일항의 즉위식을 취재했던 한국 기자가 지금은 한국의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즉위식에 참석했는데요. 즉위식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일본 게이센 예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오늘은 어쨌든 일왕 즉위식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디어들은 좀 분위기를 띄우고 그러긴 했는데 예. 어제 저녁부터 일본이 좀 비가 많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퍼레이드도 취소되고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는 크게 들뜬 분위기는 아니고 좀 차분하게 진행된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저는 오후에 이제 일왕이 즉위 반대하는 시민단체 데모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좀 그쪽도 좀 둘러보고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분위기가 들뜨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반일왕 데모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전전에 이 신토라는 것은 국가 신토여서 일본에서 이 종교와 이 정치가 하나였지만 지금은 정교 분리 원칙이 되어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일왕 즉위식은 신토 이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보면 특정 종교 의식을 이렇게 국가가 주도해도 되느냐 이런 것의 헌법 위반 아니냐라는 설도 있고요. 예. 또 일왕 즉 일본말로 하면 천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신분 차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층들이 있는 거죠. 예. 방금 헌법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늘 일왕 즉위식에서 나루히토 일왕이 헌법 수호를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루히토 일왕은 그 아버지 상황이죠. 아키히토 일왕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쇼와 시대를 반성하면서 평화의 여행들을 해왔고 또 전쟁에 대해서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반성의 의지를 몇 번 표현을 했죠. 예. 특히 평화헌법을 지키겠다는 식으로 이런 발언들을 해왔는데 오늘 나루히토 이 신일왕의 이 메시지 중에서 평화헌법 준수라는 이 표현이 명확하게 들어갔던 것은 아마도 아베 수상에 대한 좀 견제 효과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아베 총리도 즉위식에 참석했을 텐데 아베 앞에서 헌법 수호를 얘기했다는 것은 의미가 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어쨌건 아베 수상의 좀 행정부의 주도로 물론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신일왕이 명확하게 이 국제 평화 그리고 일본의 헌법 준수라는 것들을 일본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줬던 것은 즉 일본의 레이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평화 헌법을 준수하는 시대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예. 오늘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했는데 일본 반응은 어떤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현한 언론도 있던 것 같은데요. 예, 산케이 신문이나 보수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아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예. 일본의 전체적인 미디어는 이번에 행사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각 국가의 원수들이 오는 행사는 아니었고요. 예. 다른 격에 비하면 이낙연 총리급은 그렇게 낮은 급이 아니고요. 예. 오히려 이낙연 총리의 방문을 통해서 한일 간의 개선에 조금 하나의 첫 발걸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에 대한 메시지들은 미디어들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색 국면을 과연 풀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대통령의 친서도 들고 갔고요. 이낙연 총리가. 또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지금 만나기로 예정돼 있죠. 예. 오늘 지금 저녁 시간에는 일왕이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하고 내일은 일본 수상이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하는데 24일 날 오전에 약 10분 정도 국내외 4분을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아베 수상이 이낙연 총리를 공식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게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일 간의 여러 어려운 과제를 직접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이낙연 총리와 아베 수상에 좀 친분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지도자의 좀 신뢰의 표현들을 해가면서 새로운 관계 개선에 대한 좀 의지를 표현하는 이런 자리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낙연 총리가 가기 전에 일본으로 또 우리가 특사가 파견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혹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건 아직 들려지는 건 없죠?
아마도 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낙연 총리 방문 전부터 한일 간의 접촉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아마도 한국과 일본 양쪽 다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어떤 상황들이 이 한일 관계의 이 불화가 장기화되면서 서로 이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 한일 정상회담을 해보자는 쪽으로 아마 의견들을 모아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속에 최소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조금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낙연 총리의 방문 또 아베 총리의 만남 이게 경색된 한일 국면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8월까지는 한일 간에 서로 정면으로 대립하는 시기였지만 실제 백색리스트 배제 이후에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한일 관계가 서로에게 조금 너무 아픔을 주는 것은 불이익이 되고 이것이 장기화된다는 건 좋지 않다는 의식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중일 무역 분쟁이나 한국의 불매운동에 의해서 경제적인 적자가 많이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고 예. 지금 태풍 피해라든지 소비세 인상안이 지금 그대로 강행됐기 때문에 예. 실제 지방에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번 태풍 피해 이전에는 아베 수상이 좀 강공책으로 한국과 협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일본 전국의 민심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아마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좀 필요성을 모색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11월, 12월에 국제회의가 한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아베 정권의 의지도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예, 기대를 한번 저희도 같이 해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 이자카야 궁금하다. 이자카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경심 교수 이야기부터 해보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내일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검찰이 영장에 명시한 혐의가 총 11개요? 예, 혐의는 총 11개인데 크게 분류하면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위조 표창장, 그다음에 허위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나 입시 전형을 방해했다, 이걸로 해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거인멸과 관련된,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 교체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11개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한 걸 보고 한쪽에서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렇게 11개나 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핵심적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11개나 한 거다, 또 이렇게 의견이 나뉘던데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예.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결국은 이게 영장 청구가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오늘 밤 가장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된다 안 된다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입시 비리 문제는 사실상 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어떤 탈락자가 있는, 또 그러니까 결국은 탈락자는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범죄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또 그게 유사한 비근한 예로 최근에 그 5월 달이었나요? 아마 자녀 입시 준비 과정에서 그 자신의 연구실에다가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그 대학원생이 작성한 논문을
딸이 작성한 것처럼 속인 그 성대 이모 교수가 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에 비춰보면 아무래도 이번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그렇고 예. 영장 전담 판사가 아마 좀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예. 발부를 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예상인데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 일단 구속영장 지금 정경심 교수가 7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뭐 그 조서 검토 시간이 길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3시간씩 받았다고 하면 7차례면 20시간을 넘게 사실 받은 셈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7차례나 조사를 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발부가 되면은 검찰은 사실상 20일의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최대. 예. 그렇죠. 그리고 네. 20일 동안 검찰 페이스 위주로 조사를 좀 이끌어 나갈 수가 그렇겠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혐의를 보면은 물론 자녀 입시 비리 관련 것 문제도 좀 있긴 한데 사모펀드가 사실 이 모든 혐의 중에는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예. 이걸 곰곰이 뜯어보면 지금 그동안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피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계속 나왔었는데 예. 여기서는 실소유주보다는 차명 투자 혹은 횡령 이쪽에 좀 무게감을 줬거든요. 영장 청구한 거에는. 예.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 봤을 때 이 실소유주까지 가야 조국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예. 그동안의 7차례 조사에서는 그것까지 엮을 수 있는 뭔가 완벽한 트리거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좀 보입니다. 예. 어쨌든 뭐 내일 아마 새벽쯤에 나오겠죠? 하루 종일 걸려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모레 새벽쯤에 나올 텐데 기각이냐 또 발부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한 또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기각된다면 검찰의 그동안 조사가 너무 가혹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예. 수사 능력도 잊어버리겠죠. 수사 동력도 있겠죠. 발부가 된다면 조국 장관까지 수사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누가 받느냐 판사 이름들이 계속 실검에 오르내리더라고요. 실검이 계속되고 있던데요. 예. 예. 보면은 원래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심사를 하는 분들이 한 조에 4분이 계세요. 조별로 돌아갔는데 그 4분을 2명씩 한 조로 이루어가지고 그 날짜에 그러니까 해당 조에, 그러니까 2분 중에 한 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 주는 예. 송경호, 심재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계속 송경호, 심재권 이름이 오르내렸던 그렇죠, 것이죠. 예. 절반의 확률로 네. 송경호 부장판사가 된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했던 기각시키고 발부시키고 했던 그런 사건들도 예. 다 조사가 됐더라고요. 사례들이 다 리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예. 그 판사들은 결국은 자기 소신과 또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독립된 법관으로서 이런 예. 여론의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 그동안 계속 받아왔잖아요. 예. 그 압박 받아서 이렇게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게 결론을 낼까요? 그 압박의 정도에 따라서 뭐 판사들 저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압박이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판사의 양심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그래도 어쨌든 간 성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으니까 송경호 판사의 그동안의 어떤 그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범죄의 중대성 이게 사실 저도 그동안에 영장 청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이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도주 우려 부분이 일단은 없는 상황에서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서 사실 검찰이 영장 청구의 어떤 중대한 배경으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은 송경호 판사가 좀 좀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엄 변호사는 지금 영장이 나올 것이다. 유 기자는 안 나올 것이다. 갈렸어요? 예. 그 많은 부담스러워요. 법조인들이 갈리던데.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지. 네. 오늘부터 검찰 특별수사부가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반부패수사부. 특수부 명칭이 사라진 건 46년 만이다. 근데 이게 이름만 바꾸고 또 예전에 하던 그 수사를 그대로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제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로 범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되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바꿔라 이게 얘기했죠. 예, 그렇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 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이런 중요 범죄에 한해서만 하라고 딱 좀 더 자세하게 좀 지정을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좀 제한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특수부가 했던 업무는 반부패 수사부가 이어받는 겁니까?
예. 그대로 이어받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어받는 거라서 사실 저는 이게 이름이 바뀌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뭐 의문입니다, 솔직히. 일단은 7군데 있던 특수부가 이제 3군데로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서울, 광주, 대구 이렇게 있는데 권역별로 아마 이제 사건을 맡아서 할 것 같습니다. 뭐 그걸 고려한 것 같고, 여기 있는 특수부들은 과거에 했던 수사하고 현재까지는 비슷한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공수처가 국회에서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되고 하면은 특수부 폐지하고 함께 검찰 개혁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좀 지켜보고요. 사건 사고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최근 제주의 한 명상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고 사망한 뒤에 설탕물을 계속해서 먹였다. 이 사건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예, 15일 날 제주에 있는 한 명상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체가 이제 이미 부패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 8월 31일 날 이 남성분이 명상원에 간다고 하면서 이제 집을 나갔는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가족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찾은 거거든요. 이불에 덮어져 있었고 부패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 경찰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명상원 관련자 10여 명을 소환 조사했는데 지금 거기 일부 관계자, 명상원 관계자들이 이 50대 남성은 숨진 것이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패가 상당히 심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게 아니고 명상에 빠진 상태다 이게 때문에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또 하나는 왜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매일 닦고 설탕물을 먹였느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해석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뭐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모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설탕물을 흑설탕이죠 정확하게는 먹인 주입한 시점도 이제 사망 이후 시점인데 이전 시점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럼 사망 원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망 원인도 지금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초 부검에서 이 남성한테 사망한 남성에게 심장 질환이 있다는 소견이 나와가지고 이 명상원에서 과도하게 좀 뭐 치료 목적으로 운동을 시켜서 사망을 했는지 뭐 다른 시술이 있어가지고 사망을 했는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경찰은 이 남성의 시신에서 지금 5곳의 피부 조직을 떼냈는데 한방 치료 때 이제 침 맞는 부위에 피부 조직을 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상원에서 한방침이 발견이 됐는데 이쪽에서 무슨 침과 관련된 시술이 있었는지도 좀 파악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지금 불법 의료 행위도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명상원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었을까 이런 의혹도 듭니다. 분명히 그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겠지만 뭐 적어도 뭐 어떤 만약에 그런 뭐 무리하게 뛰다가 우연한 사고로 뭐 심정지가 왔을 때 그것을 이제 돌아가신 분을 그냥 그대로 유기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도 사실은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기한 혐의 자체는 이미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뭐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상수련원의 원장은 구속됐는데 다른 관계자들은 구속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관계자 5명 중에 원장만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치사 사체은닉 혐의인데 다른 관계자들이 그 유기치사나 사체은닉의 공범은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로 건넸다는 말 3마리의 행방을 밝혀라 라고 삼성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최순실 씨가 이제 말 3마리를 이제 뇌물로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말 3마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 돌려줬다는 취지로 지금 최순실 씨가 최순실 씨가 나는 말을 받았지만 그거를 삼성 측에 돌려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통상 이 경우는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좀 양형을 줄이려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 그 뇌물을 준 사람, 공여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줬을 경우에는 뭐 양형의 참작 사유가 분명히 됩니다. 그럼 말 3마리 어디가 있습니까? 삼성 측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직 뭐 행방이 명확치는 않은 것 같던데요. 이게 재판에서는 뇌물로 받았다 인정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미 인정이 됐죠. 이미 인정됐는데 그걸 되돌리려고 최순실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죠. 어디든지 알아야 뭐 돌려주든지 말든지 할 수 있어요. 2심 재판에서 말 3마리 구입비하고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최순실 씨가 이제 말 소재지가 만약에 뭐 삼성 측이 관리하고 돌려줬다를 증명을 하면서 동시에
그 삼성이 소유 관리하고 있으니 삼성으로부터 이제 말을 몰수하면 되지 않느냐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뭐 관측이 좀 나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추징금이 나왔거든요. 근데 추징하고 몰수가 달라요. 몰수는 그 해당 물건이 뇌물 자체, 그 자체를 빼앗는 거고 추징은 해당 물건의 가액, 그러니까 돈으로 추징을 하는 건데 만약에 말이 지금 어디서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징, 본인에게 부여된 70억 원 상당의 추징금이 아니라 말로 돌려받아라. 그러니까 말을 몰수해라라고 해서 본인의 추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뭐 유리한 점이 있겠죠. 예. 말 3마리 구입비 34억 1,700여만 원. 그렇죠. 예. 이거를 추징 안 당해도 된다 이 생각이겠네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주장하지 않겠는가. 그것과 양형을 낮추기 위한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주장이 과연 먹혀 들어갈까 이건 의문입니다. 뭐 일단은 그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한 번 정도 더 다퉈볼 요량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